안녕하세요. 조이쌤의 Q&A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조이쌤의 Q&A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부나 입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사연 중에 제가 이거는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거를 골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특성화고 학생과의 연속적인, 지난 이제 추석 때 했던 건데, 연속적인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이메일 대화 답변으로 만들어진 Q&A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메일이 있어서 보내봅니다. 제가 지금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데, 전 특성화고에서 간호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를 지금 재학 중이거든요. 근데 혹시 과를 다른 학과로 바꿔서 대학에 갈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특성화고에서 간호학과, 간호 전문 특성화고가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간호학과 전문대로 입시가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가능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특성화고 전형,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간호 중심으로 가고, 대학교를 간호학과를 가는 거는 그걸 특성화고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4년제 대학교의 특성화고 전형이고, 일반적으로 전문대는 그냥 특성화고 학생들의 내신만 보고 입학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빵 관련 학과든 기계 관련 학과든 아니면은 메이크업 헤어 관련 학과든 내신만 높다면 특성화고에서 전문대 간호학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 질문이 왔어요. 다음 질문은 전문대로 안 갈 거면 다른 데는 안 되나요? 제가 제빵 쪽으로 가다가 너무 흥미가 없거나 해서 간호학과로 가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전문대로 가는 건 또 싫으신가 봐요. 느낌이 그러신데, 지금 제빵 관련 학과신가 봐요. 그래서 입시 관련 방향은 내가 제빵학과다. 그러면은 1등급을 찍고 제빵학과를 받아주는 외식 관련한 4년제 대학교의 학과를 가는 겁니다. 특성화고 전형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학교에 가시는 방향이 있고, 두 번째는 등급에 맞는 전문대를 가시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다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리학과에 진학 중인데 1학년 때 이제 조리를 안 가려고 하셨대요. 근데 간호학과에 관심이 생기는 바람에 나 간호학과에 가볼까? 라는 고민을 하셨답니다. 근데 간호학과라는 과 자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과라서 내성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곳이 제빵학과인데 나중에 돼서 또 흥미가 떨어질까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로 가려고 하려면 전문대 아니면 안 되나요? 그리고 제가 1년 재수를 해서 가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고요. 요게 이제 제가 이 Q&A를 만든 원인이 되는 이메일인데요. 대부분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지, 대학에 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학교 선생님도 잘 안 알려주시고, 그래서 학생들도 좀 이렇게 좀 민망하고, 자기 특성화고 나왔는데. 그래서 요거 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요. 특성화고 학생이 4년제 가긴 어렵습니다. 1, 2등급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계속 등급을 말씀 안 해주시는데 1, 2등급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특성화고의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4년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하면 어떠냐, 재수를 해도 간호학과 안 되겠냐. 저는 일단 이분이 왜 간호학과는 나중에 흥미가 없어질까봐 라는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수를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간호학과 갈 수 있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4년제를 어떻게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정말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학력 격차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간호학과 4년제 간호학과들은 어떤 학교는 특성화고가 아니고 특목고 학생들도 가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어려운데, 과연 내가 4년제 재수를 해가지고 4년제 대학교에 갈 만한 학생인가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본인이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봐야, 나 공부 안 했으니까 안 풀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럼 재수생 될 때 고3이잖아요.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풀어보셔야 되고 지금부터 재수 준비를 하셔야 재수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미친 듯이 해가지고 재수를 안 할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고3 때 실패하고 재수 때 성공할 가능성이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제가 많이 봐온 결과 그래요. 그리고 고3 때까지는 뭐 그냥 하다가 재수를 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는 아마 힘들 겁니다.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이런 스토리는 없어요. 자, 어쨌든 내가 정시든 재수든 뭐가 됐든 정시로 4년제 대학을 가겠다라는 뜻은 내가 4등급 이상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종합 4등급.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이 정도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그냥 하지 마세요. 돈이 아까워요. 안 될 거니까. 자, 첫 번째, 국어. 본인이 70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중간에 일어나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국어 모의고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게 다 틀리든 아니든 70분 동안 그거만 해야 돼요. 요게 정말 힘들거든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70분 동안 앉아서 시험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70분 동안 이거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50번까지 쫙 푸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고 반 이상 맞아야겠죠. 네, 반은 맞춰야지 50점. 그리고 정답지 보면은 모르는 말은 없다. 내가 야, 이건 무슨 뜻이야? 내재적? 외재적?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러면 어렵고요. 이 화류법?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재수해봤자 이게 힘들어요.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은 맞추고, 풀 수 있고, 정답을 맞출 수는 없어도 정답지를 보면은 읽을 수는 있다. 요게 이제, 기준이고. 두 번째는 수학. 최고 난이도 문제가 있어요. 3-4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빼고, 모든 문제, 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정답지 보면 이해 가능하다. 1번부터 8번까지는 풀 수 있다.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1번부터 8번까지도 못 풀면서 무슨 재수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1번부터 8번까지는 풀 수 있다. 요 정도는 해야 나중에 재수학원에 가서 수학을 특훈을 하든지 뭘 해도 그래도 절반은 맞추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정답 해설지를 봤어요. 한글로 돼 있죠. 봤는데 정답이 2번이래. 2번인지 이해는 가능하다. 국어 능력이 중요해요. 영어는. 영어야 어차피 단어 많이 외우면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해설지를 봤는데도 답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서량이 부족한 거죠. 이런 분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고 몇 번인지는 이해가 가야 됩니다.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거의 없다. 요런 상태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공부도 어느 정도 좀 하시고 재수를 해야 되고요. 사회과학은 재수부터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재수학원이랑 많은 인연이 있는 강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시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막 이렇게 하시다가 재수학원 오셔가지고 1년의 인생 그리고 다달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재수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원에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특성화고 학생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있으니까 요거를 해결을 하시고 재수학원에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선생님의 상담 내용을 접하고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에 대해 상담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들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98년생이고요. 좀 민망하기도 한데 입시 때 도움을 주지 못했던 부모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정보라도 얻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98년 2월생 대구의 모 대학에서 사회학과의 2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군대에 입학해서 제대한 지 2개월 되었습니다. 아들은 진로가 불분명한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4년제 대학이군요. 4년제 대학인데 2학년까지 마치고 간 거예요. 낮은 학점 탓에 편입도 어렵고요. 고등학교 내신은 6.5등급 정도입니다. 네, 6.5등급인데 이 사회학과를 붙은 거예요. 4년제 사회학과. 아들은 전공이 뚜렷한 전문대라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하는 눈치이기는 합니다. 네, 수능 공부는 하고 있지 않고요. 낮은 내신 탓에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혹시 고교 내신만으로 도전해볼 수 있는 전문대는 없는 걸까요? 어느 지역의 대학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수능을 치러야만 하는지 궁금하고요. 입시 제도를 잘 모르고 정보도 없는 부모로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너무 절절해가지고 제가 이거 정말 열심히 보냈거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골자만 뽑아서 말씀드리자면 고교 내신 6.5등급인데 수능 공부는 안 한다. 그런데 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학교나 전형이 있냐? 뭐 전문대도 마찬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힘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현재 입시 제도는 총 4가지죠. 학교 생활과 성적을 반영하고 수능을 안 반영하려고 하는 종합전형, 그리고 학교 성적이랑 수능 반영하는 교과전형, 그리고 논술하고 수능을 반영하는 논술전형, 수능 점수만 반영하는 수능전형, 정시죠. 그런데 이제 수능 공부를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가정을 해놓으면 사실은 이제 종합전형만 들어가야 되는데 종합전형을 써야 되는데 자기 등급이 5등급 이하 6.5등급이면 인원이 많지가 않겠죠.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5등급 이하 학생들을 대학교에서 받아주면서 그래 너 6.5등급인데 우리 학교 오기만 해 라고 받아주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6.5등급 학생이면 좀 못 믿었거든요. 이 친구가 대학교 와서도 자퇴 없이 잘할까? 와서 또 공부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도 뿌린 대로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수능 성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능 성적을 요구하게 되고 수능 공부는 피할 수가 없죠. 6.5등급인 학생이 비교과가 엄청 좋다면 종합전형 붙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죠. 네,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수능 준비가 없이 6.5등급 인문 계열 학생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이 대학교를 합격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전문대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 학생들의 숫자도 좀 줄어들고 있고 정원이 미달되는 4년제, 정원이 미달되는 전문대가 많다던데 그러면은 이 6.5등급 학생이 입학 가능한 학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학교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아드님이 하시는 고민이 뭐냐면 내가 그냥 6.5등급 받아서 그렇고 그런 4년제 대학교에 갔더니 별거 없더라. 이거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왜 다니나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 대학교로 돌아가 봐야 그런 대학교 그냥 미달된 학교 들어가 봐야 똑같은 거죠. 네, 대학교로 돌아가 봐야 똑같은 등하교의 반복이고 미래도 없고 이런 생각을 또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드님은 어느 정도 좀 체면도 필요하고 자존심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안도감도 좀 필요하고 이런 학생인데 그럴 만한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없이는 아마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현재 상황을 좀 해결하려면 수능 공부를 좀 해서 최소한 4등급 네, 이 정도는 받아줘야 취업과 관련된 학교가 많이 설치된 전문대학교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게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한데 제가 사실 유명 대학 졸업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드님이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이게 좋은 대학교 가는 학생들도 똑같이 합니다. 대학교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민인 거죠.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좀 본인을 책임지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저도 이 이메일을 그냥 확 버릴 수가 없었던 게 저도 제대하고 나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지난 교육과정 책을 다 이게 버렸거든요. 페프맘에. 그래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이 교육계로 나가는 게 맞는 길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한 달 동안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드님도 똑같이 이렇게 시간을 좀 갖고 하다 보면은 수능 공부를 하실지 아니면 대학교에 들어가셔서 또 다른 길을 찾으실지 고민을 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어머님을 위해서 좀 장밋빛 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